그 다음 또 한 사람의 이 변화 액션을 잘한 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온 스티브 잡스. 여러분 익히 들어왔죠?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 자기가 이렇게 고용한 그 존 스컬리하고 그 이사진들에 의해서 파이어 쫓겨났어요. 뭐 PC 판매가 저조하다. 너 나가라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유럽에서 배낭을 메고 몇 개월을 노숙 생활을 했다고요. 그동안에 스티브 잡스는 뭘 했냐?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자기 성찰. 깊은 성찰을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큰 일을 하시려면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 CEO 몇 분 이 일정을 보니까 너무 빽빽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다음 주 쫙 그렇게 빽빽하게 사셔가지고 자기 성찰 없이 어떻게 큰 일을 하십니까? 중요한 일만 좀 하시고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그래야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는 유럽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회사를 하나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픽사라고 붙이고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다음에 나올 아이팟 정말 세계에서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토대가 거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의 개념을 터득을 했어요. 자기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제품 개발하는 거.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 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 한국에 나온 책에는 적혀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나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같이 하면 내 기술을 전부 주겠다. 원문을 보면은 점심이 아니에요. I would trade all of my technology if I had an afternoon with Socrates.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같이 하면은 그러면 내 기술을 맞바꾸겠다. 그러니까 오후를 같이 한다 이거죠. 점심이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이 우리나라 책에 지금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숨은 뜻이 뭘까요? 스티브 잡스는 변하지 않는 어떤 인간성의 본질을 추구한 겁니다. 나는 누구냐? 인간은 뭐냐? 인간성의 본질. 그걸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인문학과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인문학과 철학의 최고봉이 누구냐? 소크라테스라 이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같이 하면서 그분에게서 정말 이 깊은 정말 인간의 본질,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겠다. 즉, 통찰력을 얻겠다 그거죠. 스티브 잡스는 제품 개발할 때 항상 이 제품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겠느냐를 늘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품 개발을 하고 혹은 사업하실 때 늘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십시오. 우리가 스티브 잡스한테 정말 배워야 될 그런 점입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에 있으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많이 발표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융합 연구가 참 대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재료하고 바이오의 융합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 임플란트 집어넣지 않습니까? 임플란트. 그 집어넣으면은 영구히 들어가서 있는 건 괜찮은데 주기적으로 꺼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치 심장박동기 같은 거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꺼내려고 보면 여기에 이 세포가 붙어 있다고. 그럼 이걸 잘라야 돼요. 그럼 안 붙어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안 붙어 있는 어떤 피막을 코팅하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피막, 대부분의 재료는 세포가 붙어요. 붙어서 자란다. 안 붙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 세포가 덜 붙는 아주 소량 붙어도 조금 붙는 이런 이 방막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국내 매스컴에도 아주 대서 특필하고 또 미국의
금속재료학회지 대표 저널인 JOM에 게재하게 되고 특허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 기사가 난 걸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그 이제 결과인데, 자, 위에 A, D, E, F는 기존 나와 있는 어떤 방막들,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세포가 많이 붙습니다. 이렇게 많이 붙어요. 그런데 B, E가 제가 개발한 이 방막입니다. 세포가 아주 적게 붙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저 흥미를 위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바이오 쪽에도 좀 소양이 있습니다. 거기 그 책에 의사결정에 보면은 직관에 의한 결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관을 영어로 하면은 직관 인투이션 그렇게도 말을 하고, 또는 수고로 하면은 gut feel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겉은 내장이지 않습니까? 내장. gut feeling, 직역을 하면 내장이 느낀다, 내장 느낌. 내장이 이거 어떻게 느끼냐? 이상하지요? 네. 그런데 이 내장이 느낍니다. 우리 내장 속에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박테리아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10배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런 세포가 아니라 박테리아예요, 솔직히 말하면.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이건 뭘로 구성되어 있나 분석을 하다 보면 박테리아 투성이로 본다. 박테리아. 그런데 이런 박테리아들이 전부 다 이 서로 교감합니다. 신경으로 이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뇌에 계속 전달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정서적 영향에도 거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론 뭐 소화 활동에 영향 미치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렇게 정서적인 면, 예를 들면 기쁘다, 슬프다,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한다, 이게 전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로토닌 잘 들어보셨죠? 우리를 뭐 안정하고 편하게 한다. 그 세로토닌의 95%가 이 내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내장이 제2의 뇌입니다. 브레인이에요. 여러분, 브레인은 보호하려고 헬멧 쓰고 여러분 자전거 타시죠? 오토바이. 내장은 아무런 보호대가 없잖아요. 이 제2의 뇌에다가 여러분, 알코올, 술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이 곱창 그 기름 이런 거 부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요. 제2의 뇌인 이 내장을 잘 케어하십시오. 제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 드립니다. 이게 책에 아마 조금 나와 있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책에 있는 내용 뭐 다 하려면 뭐 몇 시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변화혁신 초반에 있는 내용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코라고 컴퓨터 솔루션 회사의 세계 최대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CEO 존 챔버스라는 유명한 CEO가 있었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40% of companies will be dead in 10 years. 10년 안에 지금 있는 40% 회사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거 심각한 예언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봅시다. 제너럴 일렉트릭 GE, 우리나라 지금은 냉장고 아주 잘 만들죠. 근데 전에는 어땠습니까? 외제 냉장고를 들여다 놓고 GE의 백색 냉장고 하나 들여놓으면 주부들이 굉장히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 GE 냉장고 있다. 그 GE가 가전업체, 자기 생명줄이에요. 가전업체를 매각을 하려고 한다고. 매각하려다가 지금 불발됐지만 결국 매각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업종을 변화했느냐? 소프트웨어 산업, 또 에너지 사업, 이 두 가지로 집중한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듀퐁, 화학회사로 200년 된 아주 오래된 아주 유서 깊은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우리 화학 케미칼 안 한다. 뭘 하느냐? 종자, 농약, 효소 기업을 M&A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농업 생명공학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앞으로 이거 하겠다, 이거.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GE의 아주 전설적인 CEO가 있습니다. 잭 웰치라고.
미국에서 이 경영자, 아주 유능한 경영자 순위를 뽑으라 하면 항상 1위에 오르는 유명한 잭 웰치라는 아주 전설적인 정말 레전더리 CEO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the rate of change on the outside exceeds the rate of change on the inside, then the end is near. 바깥에 변화하는 속도가 내부에서 변하는 속도를 증가하면 종말이 가깝다. 그러니까 바깥은 변하는데 우리가 바깥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회사는 종말이 가깝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환경은 무섭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 액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널드 서리라는 그 학자는 기업이 성공의 덫에 취하면은 망하는데, 다음에 나온 이런 것들 중에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죠. 5개 이상이 그렇다 하면은 이 회사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이 뛰어난 실적을 자랑한다. CEO가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한다. 언론에서 우수 기업으로 평가한다. 기념물을 건립한다. 특정 기념물에 기업이나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 CEO가 책을 낸다. 저는 뭐 책 낸다고 저 성공에 대해서 빠진 거 아닙니다. 저는 크게 사업하는 것도 없습니다. 최고 경영진이 비슷하다. 경쟁업체 모두 동일한 우편물을 사용한다. 이게 여기 무슨 숨은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앞에 나온 이 CEO가 나와서 자랑하는 이런 기업 대부분 내부를 들여다보면 업적이 디클라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크라이슬러가 그때 망해가는 회사를 회생시킨 CEO가 있었어요. 리 아이어코카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회사를 회생시켰다고 말이죠. 막 TV에 나와서 자기 차 이 홍보하는 모델도 했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이 PR을 해댔는지 미국 국민들이 이 사람 대통령으로 모시자 그런 말까지 나왔다고. 그런데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을 때 크라이슬러의 실적은 디클라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체 대표가 있는데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자, 밑에 최고 경영진이 비슷하다. 최고 경영진은 호모지니어스, 동질을 하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 헤테로지니어스, 달라져야 돼. 그래야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얘기가 없어서 더 많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책에 아마 그런 내용이 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마 이틀 전에 제가 방송한 KBS 방송에도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방송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헨리 아이링이라는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유타 대학교의 교수였었는데 작고하실 때까지 계속 강단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유럽의 정말 기라성 같은 학자들, 예를 들면 막스 플랑크라든지 마담 큐리, 드 브로글리, 하이젠버그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세대하고의 브릿지 역할을 한 그런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화학자이십니다. 젊었을 때 프린스턴에서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일하던 분입니다. 제 논문 지도교수, 5분이 있는데 제 논문 이 평가하는 교수, 심사위원 중에 한 분으로 수고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Lean greyhounds run fast. 야윈 사냥개가 빨리 뛴다. 배부르면 안 뛴다.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울산에 있는 여러분들 특히 초심을 잃지 않았느냐, 헝그리 정신을 잃지 않았느냐,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지고 이 초심을 잃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갖고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공하는 법칙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을 하려면 듣고 행하라. 들으면 행하라.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좋은 말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아무리 들어도.
첫째는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자 이거죠. 행하자 이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박 있다 얘기를 하죠. 솔깃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분별할 수 있는 힘. 또 종교 집단에도 요즘 사교, 이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에 보면 아주 지식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개인들도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연구원도 이름을 인사이트 개발연구원, 인사이트 통찰력이죠. 우리가 통찰력을 좀 개발하는데, 여러분들 통찰력 개발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살아보면 되죠. 살면서 경험하면 돼요. 그럼 60평생 살아보면은 많은 경험을 얻어서 통찰력이 있는데, 그 60, 70, 80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죽으니까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있을 때 통찰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행한 경험을 자기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울산에 계신 CEO분들 내가 보니까 너무 바쁘세요. 시간을 내서 독서하시고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이 어려운 앞으로 다가온 환경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책에 없는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종말을 피하려면 우리가 변화혁신을 해야겠다. 개인도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의 정의는 뭐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아주 심플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전략이란 뭐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는 것. 샘 올튼 같은 변화를 통해 혁신하는 CEO가 됩시다, 여러분. 큰일을 하려면 자기 성찰을 합시다, 여러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건강이 중요하지요. 오늘부터 제2의 제2의 내장을 여러분 케어하십시다. 보호하십시다. 지금 이런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헝그리 정신을 가집시다. 성공하려면 통찰력을 키우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사이트 개발연구원에서는 기업 혁신 전략에 대한 자문도 하고 강연도 하고, 또 일반인들에 대한 자녀 교육 자문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 사피엔스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 쇠락하지 말고 지속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